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제정했던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여 만인데요. 다수당인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들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강행을 한 건데 먼저 오늘 시의회 모습 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찬성 15에 기권 1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지 1년여 만에 시행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래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송대윤 의원 한 명에게만 발언권을 줬습니다. 시민적 공론은 외면하고 의회 심의라는 절차만 이행한다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후 표결을 강행하자 거센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한 명만 발언을 들고 있어요? 지난 8대 대전시 의회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해 조례에 운명이 갈렸습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4명 의원이 전부 발언에 나서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며 조례의 일부나 전체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하라고 제정한 조례가 편향적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국 폐지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층 맞불 집회도 열려 극명한 갈등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조영찬 기자입니다. 조례 폐지가 논의 중인 대전시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등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회원들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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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구 경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으로 헌법 등에서 정한 교육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편향적인 정치 이념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가짜 뉴스로 서로에 대한 폭력적 징후를 유발하는 등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쌓고 동시에 정보 매체의 이해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건전한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편향적이란 말인가? 바로 옆에 선 보수 진영이 역시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악법 제정 저지 대전시민연대는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잘못된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다며 조례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과학적 사실은 인정합시다.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인정하고 그 위에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고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보여줬다고 논평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의 불씨를 남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예고한 가운데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의 원칙인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나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지면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비혁신도시까지 이전 대상이 확대되면 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단행된 경찰 총경급 간부 인사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이 줄줄이 좌천된 건데요. 내부에서는 인사를 통한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최근 있었던 총경 인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 상당수가 좌천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총경이 얼마 안 된 총경 밑으로 들어가는,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총경 여러 명이 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팀장으로 배치된 게 눈에 띕니다. 당초 이 자리는 복수 직급제 도입 이후 갓 승진한 신임 총경들이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일선 경찰서장이나 지방청 과장을 지낸 고참급 총경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상식을 벗어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6개월 단기사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보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고위급 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 경찰 내부 원칙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직의 사기저하 혹은 지휘부, 소위 말하는 최고 치안 총수의 눈치를 보는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는 이번 인사를 경찰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인사 기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전역과 오송역을 하루 20차례 오가는 B1 저상버스 운행이 불규칙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운행을 시작한 대전 오송 간 교통약자 B1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2대뿐이고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 장애인 탑승객이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류장별로 시간표 안내가 없었고 외부에 저상버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탑승에 큰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5번에 걸쳐 휠체어 장애인들이 직접 탑승하며 진행됐습니다. 요새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활짝 웃는 졸업생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고생한 졸업생을 위해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강당에 졸업생 200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고교 입학과 함께 코로나19가 번져 3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했던 학생들. 졸업하는 날이 되어서야 서로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친구들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라도 마스크 벗고 애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거 제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의 공연과 축사가 이어지며 졸업식은 막바지로 향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의 축사가 끝날 때쯤 갑자기 합창단원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서산시립합창단이 코로나19로 고생했던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연에 졸업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이런 이벤트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3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나니까 조금 뭉클해요. 여고 시절 추억에 입학식도 수학여행도 없는 졸업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깜짝 파티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더 많은 축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고 또 감동적이었던 졸업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품을 떠나 사회로 향하는 졸업생들에게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실컷 많이 하면서 잘 지내고 선생님들 한 번씩 찾아오고 잘 지내.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제 오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낙탄 청소 중 발생한 50대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해 해경과 노동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제1부두와 2부두 하역기 4기에 대해 고공에서 발판을 딛고 하는 정비와 청소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보령 해경도 수사에 착수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발판이 떨어진 원인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 김용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상고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리 오해와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발입된 금동과는 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최근 대전 고법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간논지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논지 측이 6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인 취득 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불상의 원소유자인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와의 동일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예산군 대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70대 큰아버지와 고모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식품공장에서 난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40대 공장장이 대피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공장 3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김 가공에 사용하는 기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일당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20대 배달기사 김현서 씨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천안시 불당동 인근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금은방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범인을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